이번 시간에 우리 외래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외래키요. 외래키라는 거는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그 속성이 됐든 속성들의 집합,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외래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건 예시를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학생이라는 이 릴레이션에서는 우리 학번을 가지고 이제 기본 키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번을 기본 키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을 이제 기본 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이 수강 릴레이션에서 만약에 이 학번 1001이라는 이 학번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영어 과목을 이제 수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제 궁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 김상욱이라는 그 사람이죠. 그리고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그 사람 중에서 1002라는 그 학번을 가진 사람의 이름 뭐예요? 임선호라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썼어요? 이 학생 릴레이션이랑 수강 릴레이션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학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1이라는 그 학생의 이름을 이제 찾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학번을 가지고 이 학생 릴레이션을 찾아가서 1001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고요. 그리고 1002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이 1002라는 이 학번을 가지고 학생 릴레이션에 찾아가서 1002가 누구 건지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우리가 이제 관계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때는 이 학생 릴레이션과 수강 릴레이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속성이 우리 학번이기 때문에 이 학번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관계 설정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n 1대 n 관계 그렇게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겠죠. 그때 이 학생 릴레이션에서 이 학번은 기본 키지만 이 수강 릴레이션에서 이 학번은 이제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외래키가. 그래서 우리 수강 릴레이션이 학생 릴레이션에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 릴레이션의 이 학번이요. 학생 릴레이션의 이 학번은 기본 키이고 수강 릴레이션의 이 학번은 이제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서로 이제 관계를 이제 맺을 때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 그 속성이 나한테는 뭐가 된다? 외래키가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래키라는 아이는 다른 릴레이션의 그 기본키를 참조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나 속성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는 이제 외래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외래키라는 거는 참조되는 그 릴레이션의 기본키와 대응이 돼서 릴레이션 간의 이제 참조 관계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우리 외래키라는 아이요. 그래서 이 외래키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겠죠. 왜? 서로 이제 참조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할 때 각각의 이제 필드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그때 이 외래키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테이블만 있다. 그랬을 때는 외래키가 없겠죠. 근데 여러 개 테이블이 있고 그 여러 개 테이블들 간에 참조 관계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 외래키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릴레이션에 속한 그 속성 A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성 A라고 표현된 게 우리 수강 릴레이션의 이 학번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속성 A랑 그리고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인 B가 그랬어요. 이 참조 릴레이션이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릴레이션, 이 학생 릴레이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생 릴레이션의 이 학번이 기본 키라 그랬죠. 그래서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인 이 B가 동일한 도메인 상에서 정의되었을 때 속성 A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래키라고 하더라. 그래서 수강 릴레이션의 이 학번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우리가 외래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참조하는 그 릴레이션이 수강 릴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참조 릴레이션이 우리 학생 릴레이션이요. 얘는 이제 참조하는 릴레이션, 얘는 이제 참조 릴레이션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외래키로 지정이 되면 그랬어요. 외래키로 지금 이 학번이 만약에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되면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참조 릴레이션이 이제 학생 릴레이션이라고 했죠. 이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이 이제 기본키인데 이 학번에는 1001번부터 시작해서 1004번까지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만 들어있죠.
근데 내가 이제 수강 릴레이션을 작성할 때 만약에 여기다가 1005번이다 해서 1005번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만약에 1005번을 내가 여기다 입력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1005번이라는 그 학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럼 이제 참조 무결성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참조 무결성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외래키로 지정이 되면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에 없는 그런 값들은 우리가 외래키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시를 보니까 수강 릴레이션의 학번에는 그랬습니다. 이 수강 릴레이션의 학번이라는 이 필드가 이제 우리가 외래키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생 릴레이션의 이 학번이라는 게 이제 기본키로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때 이 수강 릴레이션의 이 학번, 외래키로 설정된 이 학번에는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에 없는 값은 입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는 100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만 있어요. 이렇게 이제 4명의 학번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강 릴레이션의 학번을 이제 입력할 때 1001번부터 시작해서 1004번 그 데이터만 이제 입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1005번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외래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나와요. 얘가 조금 이제 개념이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래키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얘네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